한복의 고운 치맛자락이 조용히 일렁이는 가운데 출입국 심사대 앞에 선 그녀의 얼굴에는 점점 당황의 기색이 짙어져 갔다. 곤색 저고리 끝자락에 수놓인 매화 문양이 긴장으로 살짝 떨리고 있었다. 그 앞에 선 외국인 여성 심사관은 얼굴을 붉히며 손가락으로 그녀를 가리켰다. 언성이 높아지고 손짓은 점점 격해졌다. 주변 승객들의 시선이 하나둘 모이기 시작했고, 순간 공항의 소란스러운 소음 속에서도 두 사람 사이의 긴장감만은 또렷이 부각되었다. 도대체 무슨 오해가 시작된 걸까? 뉴욕 JFK 공항에 들어서자 박서영의 마음이 묘하게 울렁거렸습니다. 여전히 사람들로 북적이는 로비, 바쁘게 오가는 여행객들, 천장을 가득 채운 유리돔으로 쏟아지는 햇살까지. 이곳도 이제는 낯설지 않았지만 오늘은 유난히 이별의 기운이 진하게 느껴졌어요. 서영 씨, 진짜 가시는 거예요? 뉴욕문화원 현지 직원인 수잔이 캐리어를 대신 끌어주며 물었습니다. 박서영은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드디어 귀국하게 되었네요. 3년 동안 여기 있으면서 정말 많은 걸 배웠죠. 수잔은 서영의 한복 차림을 힐끗 바라보며 감탄을 쏟아냈습니다. 정말 아름다워요. 이게 바로 한복이죠. 이렇게 우아한 전통 의상이 있다니. 한국은 정말 멋진 나라예요. 오늘 서영은 특별히 할머니가 직접 지어주신 곤색 저고리와 연분홍 치마를 입고 나왔습니다. 저고리 끝단을 따라 수놓아진 매화 문양이 은은하게 빛났고 치마의 주름선이 걸을 때마다 물결처럼 퍼졌습니다. 은색 비녀에 매단 작은 옥 장식도 살짝살짝 흔들리며 고급스러운 멋을 더했죠. 할머니께서 이 옷 입고 돌아오라고 하셨어요. 한국 문화 알리는 일을 마쳤으니 문화인의 품격을 지키고 돌아오라고요. 서영은 한 손에 작은 캐리어, 다른 손에는 퍼스트 클래스 탑승권을 들고 수잔과 작별 인사를 나눴습니다. 한국 가서도 꼭 연락해요, 서영 씨. 네, 수잔. 언제든 한국에 놀러 오세요. 제가 안내할 테니까요. 두 사람은 아쉬운 미소를 주고받으며 헤어졌습니다. 퍼스트 클래스 전용 체크인 카운터로 향하는 서영의 발걸음은 가벼웠습니다. 하지만 그때부터 이상한 시선이 느껴졌어요. 이런 시선, 미국에 처음 왔을 때도 많이 당했었지. 길을 지나는 일부 승객들이 그녀를 힐끔거리며 속삭였습니다. 저 사람 중국인이야? 일본인인가? 와, 코스튬인가 봐. 퍼스트 클래스 탑승객이니까 뭔가 특별한 사람이겠지. 서영은 애써 미소를 유지했습니다. 이미 익숙한 일이니까요. 문제는 곧 발생했습니다. Next passenger, please. 승무원 스테이시 밀러가 밝게 웃으며 서영을 불렀습니다. 하지만 서영이 한복 차림으로 다가서자 그녀의 미소는 서서히 굳어졌습니다. Excuse me, miss. This is first class check-in. 스테이시는 의심 어린 눈빛으로 서영의 손에 들린 티켓을 훑어봤습니다. 네, 퍼스트 클래스 맞습니다. 서영은 또박또박 영어로 대답하며 티켓을 내밀었죠. 티켓을 받은 스테이시는 입술을 앙다물고 한참을 응시했습니다. 그러다 억지 미소를 지으며 말을 이었습니다. 혹시 티켓 오류일 수도 있어서요. 이코노미 체크인 창구는 저쪽입니다. 아니요, 전혀 오류 아닙니다. 제 좌석은 2A입니다. 여기 확인해 보세요. 서영은 차분하게 대응했습니다. 이미 이런 무례한 상황을 수차례 겪어왔으니까요. 그런데 스테이시는 태블릿으로 정보를 조회하는 척하다 말고 조용히 무전을 날렸습니다. Robert, can you come to counter 3? We might have a situation. 잠시 후 매니저 배지를 단 로버트 피어슨이
천천히 다가왔습니다. 키가 크고 근엄한 표정의 중년 남성이었죠. 문제가 있습니까, 스테이시? 예, 매니저님. 승객분의 좌석 확인이 조금 필요해서요. 로버트가 서영을 살피더니 짐짓 친절한 척 말했습니다. 미스, 신분증과 여권을 좀 확인할 수 있을까요? 서영은 살짝 한숨을 쉬며 가방에서 여권을 꺼냈습니다. 짙은 청색 바탕에 선명히 새겨진 REPUBLIC OFKUREA라는 금박 글씨가 반짝였습니다. 하지만 로버트의 눈빛은 차갑게 변했습니다. 혹시 여권 비자 페이지도 볼 수 있습니까? 외교 여권이라 하셨는데 이건 좀 특별한 절차가 필요해서요. 서영은 차분하게 여권을 펼쳐 보여주었습니다. 그 안에는 대한민국 외교부 문화사절 공식 도장이 붉게 찍혀 있었습니다. 로버트와 스테이시는 잠시 눈빛을 교환했습니다. 그들의 얼굴에서 미묘한 당황스러움과 긴장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뒤쪽에서 이 광경을 유심히 지켜보던 한 사람이 천천히 다가왔습니다. 회색 수트를 입고 노트북 가방을 든 일본계 미국인 사업가 히로키 다나카였습니다. Is there a problem here? 히로키는 또렷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로버트가 황급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아닙니다, sir. 단순한 확인 절차일 뿐입니다. 서영은 히로키를 바라보며 정중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Thank you, but I can handle this. 히로키는 의미심장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Of course, miss. But sometimes people need witness, you know. 그 말에 스테이시와 로버트의 표정이 잠시 굳어졌습니다. 몇 분 뒤 갑작스러운 무전 소리가 로버트의 이어폰에서 흘러나왔습니다. Mr. Pearson, you are summoned to the executive office. Immediately. 로버트의 얼굴이 새파래졌습니다. Yes, understood. 이어 나타난 것은 항공사 부사장 제임스 앤더슨이었습니다. 그가 박서영에게 정중히 고개를 숙이며 먼저 말을 건넸습니다. Miss Park, I sincerely apologize for any inconvenience caused. 드디어 서서히 상황이 바뀌기 시작하고 있었습니다. 제임스 앤더슨 부사장이 등장하면서 공항 체크인 카운터의 분위기는 확연히 바뀌었습니다. 바쁘게 오가던 승객들도 잠시 걸음을 멈추고 이 예상치 못한 상황을 지켜보기 시작했죠. 다시 한번 사과드립니다. 박서영님. 제임스 앤더슨은 정중하게 고개를 숙이며 말을 이었습니다. 스태프들이 규정 이상의 의심을 품은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본사가 철저히 조사하겠습니다. 박서영은 차분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는 정당한 퍼스트 클래스 승객입니다. 그리고 제 직업적 특성상 이런 일을 자주 겪습니다. 그러나 오늘은 조금 다르군요. 제임스는 고개를 끄덕이며 스테이시와 로버트를 흘끗 바라보았습니다. 스테이시는 이미 얼굴이 창백해진 상태였습니다. 로버트 역시 입술을 깨물고 있었습니다. 히로키 다나카는 옆에서 묵묵히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의 눈빛에는 흥미와 의구심이 교차하고 있었죠. 그러나 사태가 이렇게 쉽게 끝나지 않았습니다. 제임스가 자리를 뜨자마자 로버트가 다시 한번 나섰습니다. 미스 박. 그의 목소리는 억제된 분노와 불안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외교관 여권이라고 해도 승객 정보는 본사 전산 시스템과 일치해야 합니다. 시스템에 입력된 정보와 일치하지 않는 사항이 몇 가지 있어 추가 확인이 필요합니다. 어떤 사항이 일치하지 않는다는 말씀이신가요? 서영은 여전히 침착하게 되물었습니다. 문화사절 특별승인은 통상 VIP, 승객 명단과는 별개로 관리됩니다.
귀하의 이름이 최상위 리스트에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로버트의 목소리는 점점 자신감이 붙어가기 시작했죠. 이 사람들 아직도 어떻게든 꼬투리를 잡으려고 하는구나. 서영은 속으로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 부분은 외교부와 귀사의 본사 협약에 따른 특수 사례입니다. 이미 제임스 부사장님도 확인하신 사항 아닙니까? 로버트가 잠시 말문이 막혔습니다. 하지만 스테이시가 옆에서 작은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보안 승인을 핑계 삼으세요, 매니저님. 로버트는 고개를 끄덕이고 목소리를 낮추었습니다. 혹시 모르니 TSA 보안팀과 합동 확인을 요청하겠습니다. 미안하지만 공항 규정상 저희 권한입니다. 서영은 더는 참을 수 없었습니다. 지금 저를 비정상 승객으로 간주하고 조사를 진행하시겠다는 말씀입니까? 네, 정확히 말씀드리면 잠정 보류 심사입니다. 로버트는 입술 끝을 비틀며 답했습니다. 스테이시의 입가에도 묘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마치 권력을 쥐었다는 확신에 차 있었죠. 바로 그 순간 히로키 다나카가 앞으로 한 발짝 나섰습니다. 잠시만요. 이 상황이 과연 정당한 겁니까? 로버트는 당황했습니다. 히로키가 단순한 VIP 승객이 아니라는 건 알고 있었지만 이렇게 노골적으로 개입할 줄은 몰랐던 겁니다. 히로키 씨, 내부 절차라서요. 나는 단순한 승객이 아닙니다. 히로키는 단호하게 말을 끊었습니다. 나는 귀사와 수백만 달러 규모의 국제 문화교류 프로젝트를 협의 중인 투자자입니다. 지금 이 광경을 내가 보고 있다는 것, 회사 본사도 곧 알게 될 겁니다. 로버트의 입이 바짝 말라 들어갔습니다. 바로 그때 스테이시의 무전기에 다시 긴박한 호출이 들어왔습니다. 스테이시, 로버트, 긴급회의 호출입니다. 부사장님이 소환하십니다. 즉시 올라오세요. 스테이시는 잔뜩 겁에 질린 얼굴로 로버트를 바라봤고 두 사람은 허둥지둥 그 자리를 떠났습니다. 잠시 후 제임스 부사장이 다시 내려왔습니다. 이번엔 단호한 표정이었습니다. 옆에는 2명의 법무팀 직원도 동행하고 있었습니다. 박서영님, 다시 한번 정중히 사과드립니다. 내부에서 극히 부적절한 절차가 진행되었음을 확인했습니다. 두 직원은 현재 직무정지 조치에 들어갔습니다. 박서영은 살며시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해합니다. 다만 이런 일이 다시는 반복되지 않길 바랍니다. 물론입니다. 회사 차원에서 인종문화 차별 교육을 전면 강화할 계획입니다. 제임스의 표정에는 진심 어린 반성과 긴장감이 동시에 깔려 있었습니다. 주변에서 상황을 지켜보던 승객들 중 몇몇은 박수를 치기 시작했습니다. 히로키 다나카도 미소를 지으며 박수를 보탰습니다. 멋진 대응이었습니다. 박서영 씨. 그 침착함, 진정한 리더십입니다. 서영은 고개를 숙이며 인사했습니다. 히로키 씨 덕분입니다. 도와주셔서 감사해요. 아니요. 문화란 결국 존중에서 시작되는 법이니까요. 히로키의 눈빛엔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탑승 시간이 다가오자 퍼스트 클래스 라운지로 안내된 서영은 조용히 자리에 앉았습니다. 마음 한켠에는 복잡한 감정이 소용돌이쳤습니다. 이런 작은 일 하나에도 사람의 민낯이 다 드러난다니까. 창밖 활주로에서는 이륙 준비 중인 비행기들이 줄지어 서 있었습니다. 미국에서의 긴 시간, 때론 편견과 차별 속에서도 문화사절로서 묵묵히 버텨낸 자신이 떠올랐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모든 것이 한국으로 돌아가는 새 여정의 시작이 되리라 확신했습니다. 퍼스트 클래스 라운지 안에서도 박서영의 긴장은 쉽게 풀리지 않았습니다.
마치 모든 상황이 일시적으로 봉합된 듯 보였지만 그 뒤에서 여전히 어딘가 불안한 기운이 감돌고 있었죠. 히로키 다나카가 조용히 다가와 자리에 앉았습니다. 조금 진정되셨나요? 박서영 씨. 서영은 억지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덕분에요. 근데 뭔가 이상하지 않나요? 이 정도 선에서 끝나면 좋겠지만 히로키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로버트란 사람 쉽게 물러날 타입은 아니더군요. 둘의 대화가 채 끝나기도 전 라운지 입구에서 다시 소란이 일었습니다. 미스 박, 죄송합니다. 다시 한번 확인이 필요하다고 해서요. 로버트 피어슨 매니저가 불쑥 나타난 것입니다. 옆에는 아까보다 한층 더 단호한 표정을 짓고 있는 보안부 소속 직원 2명이 동행하고 있었습니다. 이번엔 무슨 확인을 하시려는 거죠? 서영의 목소리는 단호했지만 그 속에 피곤함이 묻어났습니다. 로버트는 교묘하게 미소를 지으며 말을 이었습니다. 해외 외교사절 자격으로 입국하는 경우 간혹 위조 여권이 발견된 사례가 있어 보안팀에서 이중 확인을 요청했습니다. 단순 확인입니다. 제 여권엔 대한민국 정부의 외교 스탬프가 있고 귀사 부사장님도 이미 확인하셨습니다. 본사의 확인 이후 또다시 보안 절차라니 이건 절차 남용 아닌가요? 히로키가 서영의 말을 거들었습니다. 로버트 씨, 제가 보기엔 이건 명백한 직권남용입니다. 로버트의 얼굴이 잠시 굳어졌지만 다시 능청스럽게 웃었습니다. 절차이니 협조 부탁드립니다. 거부하신다면 항공사 방침상 탑승 자체가 보류될 수도 있습니다. 그때 조용히 상황을 지켜보던 또 다른 인물이 조심스럽게 다가왔습니다. 제임스 앤더슨 부사장의 특별비서 클로이였습니다. 로버트 매니저님, 잠시 말씀 좀 나눌까요? 그녀의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단호했습니다. 로버트는 잠시 머뭇거리다가 그녀를 따라 잠깐 자리를 비웠습니다. 이 사람들이 진짜 끝까지 가보려나 봐요. 서영은 한숨을 쉬며 히로키에게 속삭였습니다. 이 정도면 거의 미련함에 가깝죠. 히로키도 고개를 저었습니다. 미국 내에서도 이렇게 대놓고 차별하는 경우는 흔치 않습니다. 이건 당신이 한국인인 걸 이용해서 만만히 본 겁니다. 서영이 차분히 답했습니다. 그렇죠. 한복 차림의 동양 여성이라 당연히 어딘가 의심스러운 존재로 본 거겠죠. 한국 문화에 대한 이해가 부족해서 벌어진 참사네요. 히로키의 목소리는 안타까움이 섞여 있었습니다. 잠시 후 로버트가 돌아왔습니다. 이번에는 옆에 있던 스테이시까지 합류했습니다. 미스 박. 로버트가 다시 말을 꺼냈습니다. 보안팀 검토 결과 여권 정보 자체에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서영은 조용히 미소를 지었습니다. 드디어 끝나는 걸까 싶었죠. 하지만 다만 귀하의 직위에 대한 국제협약 코드는 본사 시스템에 아직 반영되지 않아 퍼스트 클래스 탑승 승인을 본사 법무팀으로 이관했으니 확인 절차가 끝날 때까지 잠시 대기 부탁드립니다. 이젠 시간 끌기로 전환했군. 서영은 속으로 차갑게 중얼거렸습니다. 스테이시는 억지 미소를 지으며 첨언했습니다. 사소한 서류상의 행정 오류로 불편을 끼쳐 죄송합니다. 그때였습니다. 히로키의 휴대전화에 진동이 울렸습니다. 그는 화면을 확인한 후 살짝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서영에게 속삭였습니다. 잠시만 기다리세요. 이제 진짜 반격이 들어갑니다. 네. 서영은 놀란 표정으로 히로키를 바라보았습니다. 제 윗선에서 이 사건을 이미 알고 있습니다. 곧 누군가 도착할 겁니다. 히로키는 짧게 미소 지으며
자리에서 조용히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10분쯤 지났을 무렵 JFK 공항 VIP 게이트 쪽에서 사람들이 몰려오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 무리의 선두에는 제임스 앤더슨 부사장이 있었고 그 뒤로 미국 본사 회장 특별보좌관, 법무팀장, 심지어 외교부 주미 한국 대사관 소속 참사관까지 동행하고 있었습니다. 제임스 앤더슨의 목소리가 단호하게 울렸습니다. 로버트 피어슨 매니저, 스테이시 밀러 승무원, 즉시 이 자리에서 물러나십시오. 그리고 박서영님께 무릎 꿇고 사과하십시오. 순간 라운지 안의 공기는 얼어붙었습니다. 로버트와 스테이시는 그제서야 모든 상황의 심각성을 깨달은 듯 했습니다. 로버트의 입술이 덜덜 떨렸고 스테이시는 아예 눈물을 글썽이기 시작했습니다. 부사장님, 저희는 단순히 규정에 따른 로버트가 변명하려 했지만 법무팀장이 단호하게 말을 잘랐습니다. 더 이상 변명은 의미 없습니다. 이 모든 대화는 이미 실시간으로 본사 서버에 녹취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장면을 멀리서 지켜보던 일반 승객들은 이 드라마 같은 광경을 스마트폰으로 찍기 시작했습니다. 이거 유튜브에 올라가면 바로 전 세계적으로 화제겠는데. 한국 외교사절. 이거 국제 문제될 뻔했네. 동양 여성이 이렇게까지 차별받다니 말도 안 돼. 웅성거림은 점점 커졌습니다. 박서영은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이 자리에서 굳이 무릎 꿇으실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이번 사건을 교훈 삼아 귀사와 귀국 정부 그리고 국제사회 모두가 문화적 무지와 편견이 얼마나 위험한지 다시 돌아보길 바랍니다. 그 말에 라운지 안에는 잠시 정적이 흘렀고 이내 승객들의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히로키 다나카는 천천히 다가와 박서영의 옆자리에 섰습니다. 이게 바로 품격입니다. 서영은 미소를 지으며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이제 시작일 뿐이야. 라운지의 공기는 무겁고 긴장감으로 가득했습니다. 제임스 앤더슨 부사장의 눈빛은 한치의 흔들림도 없었고 로버트와 스테이시는 완전히 얼어붙어 있었습니다. 스마트폰으로 촬영하는 승객들의 렌즈가 이 장면을 놓치지 않고 있었죠. 로버트 피어슨 매니저, 스테이시 밀러 승무원, 제임스가 입을 열었습니다. 두 사람의 차별적 태도, 그리고 규정 남용으로 발생한 이 사태는 회사의 다문화, 존중 정책과 윤리 강령을 정면으로 위반한 것입니다. 법무팀장이 이어받았습니다. 본사는 해당 사안에 대한 즉각적인 징계 절차에 착수합니다. 두 분은 이 시간부로 직위 해제됩니다. 회사 보안팀이 귀가 조치할 것입니다. 부사장님, 저희는 정말 인종차별 의도까지는 없어. 스테이시가 간신히 말을 꺼냈지만 제임스는 단호하게 손을 들어 말을 끊었습니다. 당신들이 던진 그 한마디 한마디가 상대방에게 어떤 상처가 되는지 고민했어야 했습니다. 그것이 서비스업의 기본입니다. 박서영은 조용히 그들의 모습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한복 저고리 고름이 조용히 흔들리는 모습조차 고고했습니다. 박서영님, 제임스가 서영을 바라보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이 모든 사태에 대해 본사와 저 개인의 이름으로 정중히 사과드립니다. 그리고 이러한 일이 다시는 반복되지 않도록 전 직원 대상으로 문화, 다양성 및 무지에 기반한 차별 금지 교육을 전면 강화하겠습니다. 서영은 잠시 눈을 감았다가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진심 어린 사과는 받아들이겠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제 개인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 사건이 세계 어디서든 문화적 차별이 얼마나 쉽게 발생하는지를 보여준 사례가 되었으면 합니다. 승객들 중 한 사람이 작게 박수를 시작했고
점차 박수 소리는 라운지 전체로 퍼져나갔습니다. 그때 히로키 다나카가 조용히 앞으로 걸어 나왔습니다. 저도 증언할 게 있습니다. 히로키의 목소리는 단호했고 시선이 집중됐습니다. 저는 처음부터 이 모든 상황을 지켜봤습니다. 박서영 씨는 단 한 번도 무례하지 않았고 침착하고 품위 있게 응대했습니다. 차별은 분명 존재했습니다. 그 차별의 본질은 무지였습니다. 법무팀장은 고개를 끄덕이며 메모를 계속 적어 내려갔습니다. 이 모든 장면은 이미 SNS 실시간 생중계로 번지고 있었습니다. 샵 한복 차별 사건, 샵 대한민국 문화외교의 품격, 샵 한복이 트위터와 유튜브, 틱톡에서 이 장면은 순식간에 전 세계로 확산되고 있었죠. CNN, BBC, NHK, 심지어 알자지라까지 주요 국제 방송사들도 속보로 상황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대한민국 외교사절, 미국 공항에서 퍼스트 클래스 승차 거부당해 미국 항공사 아시아 문화사절 차별 논란의 사과. 이 소식을 들은 주미한국 대사관도 즉시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대한민국 정부는 이번 사태를 예의주시하고 있으며 관련 기관과 긴밀히 협력 중이다. 라운지 한켠에서 촬영 중이던 승객 중 한 명이 조심스럽게 다가와 서영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저, 박서영 님 맞으시죠? 서영이 고개를 끄덕이자 그는 감격한 듯 말을 이었습니다. 한국 문화 팬입니다. 오늘 보면서 정말 감동받았습니다. 앞으로도 한국 문화를 더 알고 싶어요. 서영은 따뜻한 미소를 지으며 손을 내밀었습니다. 문화란 서로 배우고 나누는 것이니까요. 저도 기쁩니다. 잠시 후 퍼스트 클래스 탑승 방송이 울렸습니다. Attention first class passengers for flight KA101 to Seoul Incheon. Boarding now begins. 서영은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한복 치마의 주름이 물결처럼 흘렀습니다. 히로키가 옆에서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제 비행기 안에서는 아무런 방해도 없을 겁니다. 그리고 이 일은 앞으로도 세계 많은 사람들의 교육 자료가 되겠죠. 서영은 창밖의 활주로를 바라보며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이 작은 사건이 누군가에게는 배움이 되길 바랍니다. 차별이 아니라 존중을 배우는 계기가 되었으면 해요. 히로키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오늘 당신이 보여준 품격은 국제 외교에서도 보기 드문 일이었습니다. 박서영 씨야말로 진정한 문화 외교관입니다. 비행기에 탑승한 박서영은 퍼스트 클래스 EA 좌석에 앉았습니다. 이 자리가 바로 처음부터 자신이 예약했던 그 자리였습니다. 이제는 그 누구도 이 자리를 의심하거나 폄하하지 않았습니다. 승무원들도 정중히 인사하며 다가왔습니다. 박서영님, 오늘 불편을 드려 정말 죄송합니다. 탑승 중 모든 편의를 최우선으로 제공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영은 잔잔한 미소로 응대했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활주로 끝, 저 먼 곳에 떠오르는 석양이 붉게 물들고 있었습니다. 비행기의 엔진이 가동되기 시작했고 조용히 활주로를 달리며 이륙을 준비했습니다. 이제 진짜 고국으로 돌아가는구나. 서영은 천천히 눈을 감았습니다. 비행기가 활주로를 가로질러 태평양을 향해 힘차게 떠오르자 박서영은 조용히 눈을 떴습니다. 기체가 구름 위를 미끄러지듯 올라가며 도시의 불빛이 점점 작아졌습니다. 이륙 직후 퍼스트 클래스 기내 방송이 흘러나왔습니다. 승객 여러분, 오늘의 지연과 불편에 대해 다시 한번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지금부터 모든 승객 여러분께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서영은 좌석에 앉아 조용히 숨을 내쉬었습니다.
이제는 긴장이 아닌 편안함이 감돌았습니다. 잠시 후 히로키 다나카가 서영의 자리로 다가왔습니다. 혹시 방해되지 않는다면 잠시 이야기를 나눌 수 있을까요? 물론이죠. 서영은 환하게 웃으며 자리 옆에 손짓했습니다. 히로키는 자리에 앉자마자 진지한 표정으로 말을 이었습니다. 박서영 씨, 오늘 당신이 보여준 대응은 단순한 침착함 그 이상이었습니다. 국제문화외교의 본질이 무엇인지 온몸으로 보여주셨어요. 과찬이십니다. 서영은 겸손하게 웃었지만 히로키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닙니다. 저는 오랫동안 국제무역과 문화교류 사업을 해왔지만 이런 실전 외교는 보기 드물어요. 특히 오늘처럼 감정적인 모욕 앞에서도 끝까지 품위를 유지한 모습은 진정한 리더십입니다. 잠시 기내에는 차분한 음악이 흘러나왔고 히로키는 이어서 본론을 꺼냈습니다. 사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서영이 고개를 살짝 기울였습니다. 히로키의 표정은 진지했습니다. 저희 회사 글로벌 문화교류재단에서는 아시아 미국 간 문화교류 플랫폼을 확장할 계획입니다. 특히 한류와 한국 전통문화에 대한 세계적 관심이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지요. 네, 최근엔 해외에서 한복체험관, 국악 공연 요청도 많습니다. 서영이 맞장구 쳤습니다. 그렇습니다. 저희가 찾고 있던 국제문화협력 디렉터 자리에 박서영 씨가 적임자라고 생각합니다. 히로키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서영은 순간 깜짝 놀랐습니다. 저요? 물론 귀국 후 문화재청 소속으로 복귀하시겠지만 저희 프로젝트는 한국 정부와도 긴밀히 협조하는 민관협력 모델입니다. 오히려 양측의 다리가 되어 주실 수 있죠. 히로키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확신이 가득했습니다. 서영은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내가 겪은 이 사건도 결국 문화적 오해에서 비롯됐고 결국엔 이해로 풀렸다. 어쩌면 앞으로 이런 가교 역할이 내 길일지도 모르겠다. 서영은 조용히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좋습니다. 귀국 후 구체적으로 논의해 볼 수 있다면 긍정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히로키는 환하게 웃으며 악수를 청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시작되는 인연은 흔치 않습니다. 둘의 악수가 조용히 이어졌고 그 순간 비행기는 차분히 항로를 유지하며 대한민국을 향해 날아가고 있었습니다. 잠시 후 퍼스트 클래스 승무원이 다가와 특별히 준비한 디저트를 서빙했습니다. 박서영님을 위해 저희가 특별히 준비한 한국식 디저트입니다. 한과와 유자차입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서영은 환하게 웃으며 한과를 집어들었습니다. 이 한과처럼 서로 다른 재료가 어우러져 조화를 이루듯 문화도 그렇다. 서영은 유자차 한 모금을 마시며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그러는 동안 전 세계 SNS에서는 여전히 이 사건이 실시간으로 회자되고 있었습니다. 한국 외교사절, 침착한 대응으로 세계적 퀴카, 한복의 아름다움, 세계가 다시 주목, 한 장의 여권이 보여준 국격, 심지어 미국 CNN 앵커조차 생방송에서 이렇게 언급했습니다. 오늘 이 사건을 통해 문화적 무지가 얼마나 큰 오해를 낳을 수 있는지 배웁니다. 그러나 동시에 품위 있는 대응이 어떻게 상황을 바로잡을 수 있는지도 보여주었습니다. 박서영은 잠시 눈을 감고 의자에 몸을 기댔습니다. 이제 모든 긴장감이 풀리고 조용한 평온함이 밀려왔습니다. 결국 문화는 사람을 바꾸고 세상을 바꾼다. 그녀의 입가엔 잔잔한 미소가 맺혔습니다. 인천국제공항. 햇살이 유리창을 통해 쏟아지고 있었습니다. 비행기가 착륙하자 박서영의 심장은
다시 한번 두근거렸습니다. 미국에서 시작된 한 장의 여권 소동이 결국 이렇게 고국으로 돌아오는 순간까지 이어질 줄은 상상도 못했죠. 박서영님, 입국을 환영합니다. 대한항공 특별 안내 직원이 활짝 웃으며 인사했습니다. 이미 그녀를 알아보는 눈빛이었죠. 게이트를 통과하자 수많은 취재진이 플래시 세례를 퍼부으며 몰려들었습니다. 박서영님, 박서영님, 혹시 한복 차별 사건 당시 심경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기자들은 마이크를 쭉 내밀었고 방송 카메라가 일제히 그녀를 향해 돌려져 있었습니다. 서영은 살며시 숨을 들이쉬고 마이크 앞에 섰습니다. 네, 많은 관심 감사드립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담담하고 단단했습니다. 이번 사건은 단순한 개인적 경험을 넘어 우리가 서로의 문화를 어떻게 받아들이는지에 대한 문제였다고 생각합니다. 문화적 차별과 오해는 언제든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 중요한 건 분노보다도 품위와 대화라고 믿습니다. 기자들은 조용히 메모하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주변 승객들 중에도 서영을 알아보고 다가오는 이들이 많았습니다. 서영님, 정말 멋졌어요. 한국인의 품격을 보여주셔서 감사합니다. 어떤 중년 여성은 눈시울을 붉히며 다가와 손을 잡았습니다. 딸 같은 당신이 이렇게 당당히 대처하는 모습 보고 울컥했어요.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자랑스러워요. 서영도 눈시울이 살짝 붉어졌습니다. 저도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우리의 문화를 지키고 알리는 사명감을 다시 한번 새겼습니다. 이날 박서영의 귀국 장면은 한국뿐 아니라 전 세계 언론에서도 크게 보도되었습니다. 대한민국 문화사절, 국제적 문화차별 사태 속 품격으로 대응, 한복과 여권 한 장이 보여준 한국의 국격. 그날 저녁 외교부 장관도 직접 박서영을 접견했습니다. 박서영 씨,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장관은 서영을 바라보며 환하게 웃었습니다. 이번 일을 통해 한국 문화외교의 진정한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외교부에서도 감사패를 수여하려고 합니다. 서영은 고개를 숙이며 웃었습니다. 과분한 말씀입니다. 그저 제 역할을 했을 뿐입니다. 며칠 후 서영은 히로키 다나카와 서울 시내 한 카페에서 다시 만났습니다. 다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히로키가 환하게 웃었습니다. 저야말로요. 서영도 웃으며 인사를 받았습니다. 이젠 본격적으로 우리 프로젝트를 논의할 수 있겠군요. 미국에서 벌어진 사건 덕분에 전 세계가 한국 전통 문화에 더 관심을 가지게 됐으니 오히려 시작이 좋습니다. 서영은 차분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는 차별을 넘어 교류와 상생의 시대로 나아가야 한다고 믿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박서영은 한국문화교류재단의 국제 디렉터로 공식 임명되었습니다. 그녀가 걸어가는 길은 단순한 직장이 아닌 한복의 곱디 고운 주름처럼 부드럽지만 굳건한 문화 외교의 길이었습니다. 그날 밤 서영은 할머니께 전화를 걸었습니다. 할머니, 저 잘 돌아왔어요. 할머니의 목소리가 수화기 너머로 떨리며 들려왔습니다. 그래, 우리 서영이 고생 많았다. 그 한복 입고 가길 잘했지. 네, 덕분에 큰일도 해내고 돌아왔어요. 이제 더 많은 사람들에게 우리 문화를 알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잘했다, 우리 손녀. 그게 바로 우리 민족의 품격이란다. 창밖으로 서울의 야경이 빛났습니다. 한복 치맛자락처럼 부드럽고 반짝이는 도시의 불빛 아래 박서영은 조용히 다짐했습니다. 어디에 있든 한국의 품격을 지키고 전하겠다. 그녀의 미소는 깊고 단단했습니다. 그리고 그 미소가
앞으로 펼쳐질 새로운 여정을 예고하고 있었습니다.